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시작한 대구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영천 설화마을과 한이마을, 군위 삼국유사 테마공원 등이 모두 운영도 하기 전에 적자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청도에도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는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사정은 닮은 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도군 운문면 29만 제곱미터에 자리 잡은 신화랑 풍류마을입니다. 화랑정신을 체험하자는 시설로 정신수양관을 비롯해 화랑촌, 국궁장, 야영장을 갖췄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 준공하고도 1년 넘게 정상 가동을 못하다가 뒤늦게 올 3월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인구 4만 남짓 청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국비 290억 원을 포함해 610억 원을 들여 만든 대형 시설입니다. 청도군은 군비 8억 원을 올해 운영비로 편성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벌어들인 금액은 숙박비를 비롯해 시설 대관, 체험 행사, 식당까지 합쳐 3억 6천만 원, 4억 원 넘게 적자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도 하물며 여기에 가로등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소등을 시키는. 청도군은 이 같은 대형 시설을 조성하면서 예상 소요 경비 등을 담은 운영 계획서조차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도군 의회도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주다 보니까 뭐 전부 공짜인 줄 알고 이래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청도 군이란 이 지자체에서 그걸 이제 예산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 4만 남짓의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청도군으로서는 쌓이는 운영비 적자로 군 재정은 이미 깊은 주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도내 독감 확진 학생이 3,000명을 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 학생들로 빼곡해야 할 자리가 군데군데 비었습니다. 지난달부터 기승을 부린 독감 때문입니다. 총원 700명가량인 이 학교에서만 120여 명의 학생이 독감으로 최근 결석한 적이 있거나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감 초기 증상을 보이면 마스크를 씌우고 일시적 관찰실에서 격리를 하며 부모님께 연락해서 병원에.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8일까지 확인된 도내 초중고등학생 독감 확진자는 3,100명. 한 학급당 많은 곳은 학생 30%가량이 독감에 걸려 결석했습니다. 경북 전체로 따져도 환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보면 11월 중순 8.4명에서 조금씩 증가해 이달 중순 4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독감과 단순 감기를 구분하고 독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면 전신 증상이 동반이 돼요. 특히 이제 근육통, 전신 삭신이 쑤신다 그러죠. 이틀 이내에 가서 그런 약을 받아서 조치를 하게 되면 열도 빨리 가라앉고 증상도 많이 줄어드니까. 독감 예방 접종 역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부터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11월 말 기준 경북 접종률은 71%였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새벽 4시 5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4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60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차량 유리가 범퍼 등이 부서진 채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8일자로 시행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대구은행 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비롯한 은행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검찰이 늑장 처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 이사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이사들도 책임이 있다면서 관련자를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과 금융지주 이사회가 박인규 전 은행장이 구속된 뒤에도 석 달치 월급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면서 김진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정복과에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해 7월 아들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서장 직인을 찍은 상장을 만들어 건넸습니다. 이 사실은 아들의 퇴학 처분에 불복한 B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지방청 공직비리 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70대 할머니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구시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김진호 씨는 지난 11일 수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70대 할머니가 수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채를 갚지 않은 할머니 딸을 납치했다면서 현금 3천만 원을 요구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